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3 지방선거 이슈앤 이슈입니다. 저는 김경섭입니다. 6.3 지방선거가 9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부터 공천을 위한 본격적인 경선에 들어가는 등 각 정당들이 공천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역 현안 이슈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논란이 되고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서동석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으로부터 지역 현안 이슈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서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먼저 오랜만에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에게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동석입니다. 어떻게 그동안에 잘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많이 지역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저 서동석은 항상 여러분과 같이 군산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로 힘들고 지쳐 있는 우리 군산 시민들, 반드시 경제도 또 일자리가 없어서 군산을 떠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양질의 일자리, 이런 문제로 그동안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서동석이 여러분에게 많은 정책들을 내놓겠습니다. 네, 이제 이재명 정부가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방선거가 있고 하니 이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 이제 본격화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시기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표현 자체가 5극 3특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고 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5극, 그러니까 광역권 중심이죠. 예. 뭐 전남, 광주, 뭐 대구, 경북 이런 그 광역권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이 특, 3특에 해당되는 전북, 뭐 제주, 뭐 강원 네. 이런 지역이 이제 3특에 해당하는데 3특 그렇습니다. 지역이 좀 소외받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전북과 군산의 어떤 발전 전략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 것인지, 이것이 큰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사실은 군산이 인프라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것을 잘 엮어내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것을 정말로 결과를 못 내놨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5일 전에 우리 군산에 큰 선물이 하나 왔습니다. 네. 현대그룹에서 10조를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현대그룹에서 10조를 투자하면 우리 산업, 에너지, 그다음에 물류, 이 세 가지 부분을 우리가 특화시켜서 정부 정책과 같이 가면 군산은 소외된 게 아니라 이게 기회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다 보면 이제 군산이 이제 성황금 재생에너지의 네. 어떤 그 결정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육상 태양광 이런 것은 생산이 돼 있고, 그러면서 이제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R200 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정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은 뭐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남과의 경쟁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고, 또 이 생산된 태양광 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려고 하면 이 송변전 등 이 전력망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제 가능한 것인데, 그렇지만 이제 새만금 지역은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R200 산업단지의 지정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오래전부터 고민했던 것이 전남과 전북이 지금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새만금의 R200 단지로서는 어찌 보면 전 세계에서 이런 단지를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정말로 전기, 전력, 그다음에 용수, 그다음에 땅, 그다음에 트라이포트 있잖아요. 항만, 네. 그다음에 철도, 공항. 더군다나 이번에 10조를 투자하는 현대그룹이 뒷받침하는 이런 새만금 단지는 어찌 보면 R200을 위한 어쨌든 지금 현재 단지가 형성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요건을 갖췄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에서 검토했던 모든 일들이 군산 새만금을 위한
어떻든 시나리오였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100% 군산에 알리백 단지가 지정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이제 이 재생에너지 이 발전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알리백 단지를 비롯한 여러 산업 단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성이 되고 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채워 넣어야 할 기업, 산업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군산 발전, 이 전북 발전, 그 국가 전략상으로 이 새만금 산업단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산업, 어떤 기업이 유치돼야 훨씬 더 효과가 날 것인가. 이것이 지금 과제입니다. 어떤 기업과 산업을 유치를 해야 될까요? 알리백 단지가 지정이 되면요. 이제 그 알리백 단지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효과가 결국은 전기를 많이 쓰는 업체들이 이제 들어올 겁니다. 더군다나 현대차 그룹에서 예를 들면 10조가 투입돼서 들어오면 거기에 이제 아까 소부장이라 해서 네. 예를 들면 소재, 뭐 부품, 장비 이런 중소기업체들이 정말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품 업체들이 다들 전기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들어올 거고 알리백에 관련된 결국에서는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하는 데 있어서 알리백 인증을 받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기를 필요로 하는 지금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도저히 수도권에서는 뒷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여건을 갖추고 있는 또 기업에서는 결국은 이익이 창출돼야 기업이 이 지역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가 조금만 뒷받침하면 내가 볼 때는 그런 기업들이 쉼없이 문이 올 거고 또 군산에 새만금에 투자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현대차 그룹이 지금까지 쭉 투자한다는 얘기를 쭉 해왔습니다. 이제 현대차 그룹에 새만금에다가 9조 원을 투자한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대통령까지 와서 발표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동안에 이 대기업 투자들을 했다고 선언을 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삼성이 그렇고 SK가 그렇고. 그런데 이번만큼은 좀 다를 것이다. 이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 부위원장께서는 이 현대차 그룹의 이번 투자 발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말로 저는 환영할 일이잖아요. 환영할 일이고 군산이 이제 그동안에 울산이 1968년인가가 울산 자동차 회사를 정주영 회장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6년이니까 한 58년 된 것 같아요. 네. 60년 가까이를 대한민국 경제를 뒷받침했던 것이 현대자동차라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 50년 우리 군산에 AI 로봇으로 하는 현대차 그룹에서 현대차 그룹과 뒷받침하는 중소기업체 이런 업체들을 가지고 전라북도, 대한민국,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많은 기업들이 군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은 될 것 같고. 네. 현대차 그룹이 이번 투자에 대응을 해서 이걸 현실화시키는 그렇습니다.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 정치권을 비롯해서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 어떤 대응,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2013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이 20조 투자하겠다는 어쨌든 뭐 언론에 발표된 것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때 그랬는데 결국은 그것을 이끌어내는 것은 MOU는 의향서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현해내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하는데 전라북도 지사님이나 군산시장님이나 정말로 끊임없이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기업한테 제공하고 기업은 그걸 뒷받침해서 정말로 많은 투자를 하게 하는 결국에 가서는 현장에 답이 있거든요.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실천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내놓는 그런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행정통합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 행정통합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군산은 어떤 지역과 통합을 해서 어떤 발전의 시너지를
이룰 것인가. 이것이 이제 과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 부위원장께서는 이제 어떤 지역과 통합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통합을 이뤄내야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을 텐데 그 생각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산 김제 부안은 반드시 통합돼서 하나의 어떻든 새만금 직할시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반드시 통합해서 경제 통합권, 저는 경제 통합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한 번에 야 통합하자 그러면 김제나 부안은 귀속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 완주가 전주와 그런 현상을 갖듯이. 네.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군산도 TF팀을 만들고 통합에 관련된 김제도 TF팀을 만들고 부안도 TF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TF팀의 요원들은 정말로 공공성을 가지고 좀 통합 로드맵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로드맵을 만들고 나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게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실현해 내는 겁니다. 자, 이제 제2차 공공기관도 이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올해 계획이 발표되고 내년이면 이제 하나씩 둘씩 뭐 이전되는 기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도내에서는 이제 집단 그 공공기관 이전을 할 경우에는 그 입지로는 이제 익산 지역이 이제 주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군산시는 군산시 나름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어떤 공공기관들을 또 유치를 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아마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서 부위원장께서는 어떤 전략, 어떤 기관들을 유치하는 게 군산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이제 새만금을 중심으로 하는 군산은 사실 생산 도시입니다. 생산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이전한다. 그럼 전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뭔지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장점을 주장을 해야 정부에서는 그래 군산이 이 장점을 가지고 있지. 익산한테 뭐라 할 일이 아닙니다. 익산은 익산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전주는 전주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군산은 군산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산업 생태계가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수동으로 만들고 기계가 만들고 그런 것을 이제는 로봇이 그 기능을 대체하고 있고 AI가 하고 있고 그런데 AI나 로봇이 하는 일들에 대한 그것을 AI나 로봇으로 하려면 결국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에 대한 모든 것들은 군산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에너지 또 신재생 에너지 그것도 그다음에 알리백 지정이 되면 알리백 신재생 에너지 산업 생태계 이걸 가지고 정부에다가 끊임없이 요청하면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 정부 기관을 이것은 우리 거야. 우리 지역으로 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새만금 신앙 개항이 머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산과의 관계가 항상 그 쟁점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정책적으로는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이 이제 두 개의 별도의 항구로서 운영을 하겠다 하는 것이 공식적인 방침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과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어떻게 이제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해야 이게 두 개의 항구가 제대로 조화를 이루면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지금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군산항에 지금 가보면 군산항과 지금 신항을 새만금 항으로 해서 원포트 2 터미널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주관은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산항에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군산항이 지금 토사로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수심이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지금 외항선이나 큰 배들이 지금 바다에 떠 있다가 수심이 확보됐을 때 들어오고 그런데 큰 배가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신항은 수심이 15m 이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배도 들어와서 즉각 들어와서 기능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특화시키면 됩니다. 신항은 신항대로 옛날 군산항은 군산항대로 특화를 시켜서
지금 군산항은 그 일대에 국가산단, 지방산단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되는 정말 얼마나 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그것을 커버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심이 깊지 않으니까 관광 이런 쪽에도 커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화시켜서 군산항을 활성화시키고, 신항은 수심이 확보돼 있으니까 거기다 컨테이너 얼마나 아무리 많은 컨테이너도 그 신항을 통해서 전 세계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남아시아나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국제항 규모의 그런 기능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뭐 무기 체계 이런 것도 얘기했고, 또 지금 이번 알리백 우리가 단지가 인증이 돼버리면 거기에 소유되는 장비, 아까 말한 소부장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어요. 그런 기능들을 예를 들면 신항에서 커버하고, 또 그동안에 있었던 기업들이 작은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연안에 관련된 것은 다 군산항에서 커버하고, 이렇게 하면 투트랙으로 가면 전혀 문제가 없다. 잘못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겁니다. 군산항 이렇게 하면 소멸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그 항에 특화시켜서 그 항에 맞는 우리가 뭔 일을 하고 정부에다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면 이 항을 저희들이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의 뒷받침이 될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군산항은 지금 현재 위기 상태에 있습니다. 바로 이제 폐항을 걱정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말씀하신 토사의 퇴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토사 퇴적토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군산항의 어떤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부나 전라북도 군산시의 계획은 제2 투기장을 건립을 해서 거기다가 퇴적토를 쌓아놓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금남도가 있고 또 제2 투기장이 만들어지면 그야말로 섬들이 군산항에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먼 장래까지 포함하면 뭐 금남도 제2 투기장, 제3 투기장, 제4 투기장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질 것. 뭐 토산이 계속 쌓이니까. 그렇습니다. 1년에 뭐 수백만 톤이 쌓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것이 과연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냐.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 부위원장님 생각하실 때 과연 이 군산항의 이 준설토, 토사 이 준설토를 어떻게 이 처리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준설토 문제도 사실은 이제 뭐 군산항 폐항 우리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준설토 문제는 1년에 약 이제 하구가 이렇게 닫히다 보니까 300만 평방미터 정도, 그러니까 세제곱미터라고 하죠. 네. 세제곱미터 300만 입방미터라고 합니다. 그걸 입방미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00만 입방미터 정도가 그 토사가 지금 매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만 평방미터 세제곱미터를 커버하려면 예산이 한 2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군산시 준설토를 하는 예산이 65억밖에 없었습니다. 2025년도에. 그러면 5분의 1도 커버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여기를 준설하고 나면 다음 날 되면 다시 메꿔져 가지고 또 준설을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을, 그러니까 전체를 한 번에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예산이 없고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설토 문제는 자꾸 이렇게 매립장을 만드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항은 한정돼 있는데 지금 거기다 계속 1, 2, 3, 4 준설토 매립장을 만드는 것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자원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준설토가 왜 그러냐면 1억 2천만 평이라는, 우리는 다른 지자체는 그 일을 생각도 못 할 겁니다. 준설토 문제를 어떻게 하지? 하지만 우리 군산 새만금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새만금 1억 2천만 평이 지금 일부만 지금 매립됐잖아요. 그러니까 준설토를 가지고 새만금에 매립하는 방법을 전문가들하고 제가 여러 번 상의를 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랬더니 처음에 초기에는 자금이 좀 들어갈 수 있어도 우리 지금 매립장, 준설토 매립장 만드는 것보다 100배 이익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산업단지를 앞으로 우리가 현대차 그룹에서 계속 지금 사실 10조 갖고는 어림없는 얘기잖아요. 결국 산업단지가 또 만들어져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활용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준설토 문제는 지금 우리가 국가에서 주는 예산 갖고는 도저히 커버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자원화하면 거기서 돈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자체가 그만큼 가용예산이 많아지고 그 가용예산으로 군산 시민들에게 정말로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쓰여지는 그런 역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원화라고 하면은 뭘 이 준설토로 뭘로 만들어서 자원화를 갖다가 가공을 한다는 게 입니까? 아닙니다. 이- 우선은 네. 산업단지를 만들면 메리토로 매립을 써- 해야 하잖아요. 메리토로 쓰겠다. 매립토로 쓰겠다는 겁니다. 아, 그 매립토도 바로 안 되고 네. 어떤 방법을 우리가 전문가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상의했습니다. 근데 가능하다. 그런 소리까지는 들었습니다. 네, 가능한 그런 기술이 있다.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뭐 이렇게 이 산업단지 메리토로 전환해서 활용을 하자 이런 제안이 네. 나왔지만 이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또 이 환경상 이 토질의 그 토사의 그 환경적 어떤 성질 그런 것이 적절치 않아서 못한다 뭐 이런 또 그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예.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환경의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환경 보존 1번입니다. 1번입니다. 그런데 환경 보존과 나는 개발을 같이 투트랙으로 해야지 환경만 가지고 생각하고 도시가 발전할 수 있겠어요? 또 근데 개발만 한다고 발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환경과 개발을 적당한 선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전략적 모색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끊임없는 소통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소통을 통해서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듣고 전문가들이 내놓는 함의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동석 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으로부터 군산 지역에 나타난 여러 가지 지역 현안 이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동석입니다. 오늘 많은 정책들 특히나 대표적으로 현대차 그룹 10조 투자 군산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MOU 체결이 곧 결정돼서 돈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은 곧 누군가가 그 일을 해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을 정말로 다 준비되고 그런 쪽에 정책적인 마인드가 있는 또 그런 예를 들면 많은 생각들을 그동안에 고민했던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절차적으로 진행할 일들을 진행해서 결국에 가서는 군산 시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정말로 먹고 사는 일 걱정 없고 두 번째는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군산에서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지도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서동석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서동석입니다. 네, 서동석 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의 군산 지역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봤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정책으로 만들어져서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6.3 지방선거 이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동석 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